채널 24K. 오늘은 이제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공부는 만날 칠판 앞에서 시키더니 뭐 오늘은 왜 이렇게 태평하게 앉아서 하느냐. 얘기거리가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해 봐야 될 것이 divide and rule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divide. 동사로 썼으니까 나누어라 이런 뜻이죠. and 그리고 rule 지배하라. 분열시켜라 그리고 지배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서구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공학적인 전략이죠.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세동점이라고 하는 서양의 세력이 이제 나머지 전 지구로 퍼져나가면서 전 지구의 식민지를 건설해 나가고 할 때, 그리고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식민지 통치를 끝내고 나서까지 계속된 이 식민지 전략의 대표적인 전략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식민지, 피식민지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을 전부 우민화하라. 그들을 영리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결집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분열시켜라 될 수 있는 한. 이 두 가지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는 3S 정책이라고 하는 것. 섹스, 스크린, 스포츠. 피식민지의 구성원들을 이 세계의 환락에 취하도록 만들고 그쪽에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서 정치적 관심 이것들이나 또는 현명한 사상세계나 뭐 이런 쪽으로 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라. 우민정책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드 앤드 룰. 그들이 결사체를 만들어서 식민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분열시켜라. 하나의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을 두 개, 세 개로 갈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친식민국가 집단과 반식민국가 집단, 식민주의에 반항하는 집단, 이 둘을 분열시키고, 특히 반식민 세력, 독립운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여러 개로 나누어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공작을 하라. 이것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들의 기술이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면 뭐 인도 같은데 영국이 지배하던 인도, 동남아의 어떤 나라도 스페인이 지배하던 뭐 필리핀이든지 영국과 포르투갈, 네덜란드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분탕질을 쳤던 동남아 어느 나라. 아프리카는 지금까지도 그 열병을 앓고 있어서 아프리카 내전의 밑바탕을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열강들이 썼던 디바이드 앤드 룰의 논리가 지금까지도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뭐 이 과정에는 무슨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 어떤 우대를 해주고 안 해주고 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지역 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과거에 피식민 국가가 되기 전에 있었던 계급 간의 갈등이라는 걸 이용하기도 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이 작업을 했죠. 이러한 식민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사실 이러한 전략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성립하면서 이들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인민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소비에트 러시아가 성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중공이 성립하고 우리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다 이럴 때도 그랬죠. 그들은 독점적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자기들도 그 밑에 지배당하는 세력까지 분열시키는데도 이 전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반도가 분단되기 전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던 일본의 침략, 그 지배하에서도 이러한 전략은 유감없이 발휘가 됐죠.
그래서 독립운동 세력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하는 데에 이러한 영향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고, 지금까지 이제 친일 반일 그 폐해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것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할 때 기본 논리가 뭡니까? 전쟁을 할 때 고금을 막론하고 적군이 패퇴하는, 적군을 때려 부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적군을 분열시킬 수만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요. 그래서 옛날에 어때요? 공성전을 하고 할 때 대개 그 성문을 여는 게 누가 엽니까? 이쪽에서 공격 잘해서 여는 경우도 뭐 많습니다만은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분열된 한 집단이 항복하겠다고 문 열고 나오게 만드는 거였죠. 이런 것들이 바로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고 하는 전략이죠. 독재 권력들에 대응해서 민주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싸움질을 할 때에 민주화 세력을 분열시키고 또 그 분열을 스스로 수용한 그 역사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세력 속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자기가 그냥 민주화 운동을 뭐 아주 뭐 목숨 걸고 그렇게 순결하게 해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자신들도 사쿠라 노릇, 뿌락지 노릇 뭐 다 이거 다 하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을 분열시키는 데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앞에서 나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 선거전이라는 거, 이 선거전의 핵심 논리가 뭡니까? 선거전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동원되지만 그 전략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권자들의 사고를 혼란시키고 유권자들을 우민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뭐 3S 정책같이 우민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것이 디바이드 앤드 룰 하는 전략이죠. 내 집토끼 지키고 우민화시켜서 내 집토끼 만들고 집토끼 지키고, 그리고 남의 집토끼들은 분열시키고 분열해서 스스로들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식민지배 이론 그대로가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그대로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내 집토끼는 최대한으로 나로부터 못 도망가도록, 나에 대한 절대 충성을 하도록 관리하고, 내 상대방 토끼들은 서로 싸움질 하도록 어떻게든지 뭐 간자를 집어넣든지 그릇된 정보를 집어넣어서 서로 싸움질하게 만들어서 분열시키고, 그 중에서 우리 토끼로 오면은 좋고, 들판에, 그 다음에 이제 들판에 놀고 있는 토끼들, 그걸 어떻게 속여서든지 내 토끼로다가 집어넣는, 그쪽으로 끌어오는, 그게 선거 전략의 다지요. 우리는 아직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용되는 방법들은 참 다양한데요. 그래서 더욱 유권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민화 전략에 말려들게 마련인데, 우리나라 이해 같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남, 호남 어쩌고 뭐 충청 어쩌고 해갖고 지역으로다가 지역 감성을 이용해서 편 가르기, 그리고 그 의식을 고착화, 고정화시키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기, 친일, 반일로 나누기, 통일, 반통일 세력으로 나누기, 또 지역별 사업이죠. 대개 돈 많이 투자하고 이런다는 사안, 지역의 개발이기주의를 이용해서 편 가르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아주 시끄러운 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와 가덕도 이전, 뭐 이런 것들 같은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로다가 안 되니까 친정권, 반정권으로 서로 갈라치기 하고 싸우게 하기, 상대 진영의 내부를 교란시키고 분열시키기. 지금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러한 전략의 피해 현장 같은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저 인간 우리 편 아니야, 사실은 트로이의 목마야, 아니면 사쿠라야, 아니면 프락치야, 이런 논쟁으로
상대 진영을 교란하고 분열시키기.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집단화를 통해서 서로 반대 진영끼리 감정을 격화하게 만들고 감정적 선동을 통해서 집단화를 하는 공작.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생생하게 겪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말하자면 식민국가들이 피식민국가를 통치하던 지배하던 그 못된 전략을 지금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가담하고 계신데 상대 조직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 아이디어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리석은 집단으로 만들고 분열시켜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간 사회라는 게 원래 그래. 인간 사회라는 게 그렇게 이성적이냐. 인간 사회라는 게 무슨 그렇게 현명하고 진선미가 작동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잖아. 어차피 인간들 집단으로 이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이러고 살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속에서 그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물론 민주주의라는 이상은 철저하게 파괴되겠죠. 애초에 민주주의가 이런 거였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건 고급 인격, 성인 수준의 최고급의 인격, 자기 절제할 줄 알고 자기가 책임질 줄 알고 자기 희생을 할 줄 알고 자율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만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인류에게 어울리지 않는 제도다 이러고 치부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 치더라도 이 세계 사회라는 것은 블록 대 블록, 집단 대 집단이 서로 생존 경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디바이드 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 그 사회에는 상대적으로 결집이 잘 돼 있는 사회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 그 자체를 우리들보다 더 우월한 결집력을 가진 집단에게 지배당하고 파괴당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할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join or die를 외쳤던 거죠. 제발 뭉쳐라. 아니면 다 같이 죽어버리든지. 얼마나 참담한 얘기입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각 국가들이 그렇게 좀처럼 발전하지 못하는 그 기본에 무엇이 있죠? 사회가 철저하게 분열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는 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동의 각국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러고 살아야 되죠? 결국 그 속에 이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고 하는 질병, 이건 코비드 19에 비교될 그런 성격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집단 전체를 몰살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바이러스지요. 그런데 그러한 바이러스의 행태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코비드 19 걱정해야 될 때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이제 사회적 분열은 그 분열의 고착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어느 특정한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특정한 집단들의 전유물로 고착화돼 버린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 돼도 이렇게 디바이드 시켜야 하는 대상에게는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당신들은 빈곤의 평준화를 위해서 끝까지 분열하고 싸우라. 이 나라는 앞으로도 끝없이 1년, 2년 사이를 두고 계속 선거라는 것을 치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더욱 심화돼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가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부터가 자신의 정신적 완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투쟁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아마도 내 목숨까지 내 재산까지 다 바치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내가 그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근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감염증을 주변에 전파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알고 그것을 자신의 소신으로 아는 그러한 행위는 이 사회를 최종적으로 경쟁력 없고 생산력 없는 사회로 만드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원천적으로 파괴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것. 우리는 이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냉철하게 성찰해야 되는 그런 시점쯤에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한 해를 정리하는 기간 중입니다. 다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나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